일단은 히로시마 딱 한 대 맞았고 언제든지 또 맞을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 중국을 치기 위해서는 일본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겠죠. 거기서 희생되는 국가가 우리 한국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좋지 않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4월 달 이후에 일본의 금리 인상을 좀 유심히 보셔야겠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주, 도쿄 증시 시총, 상하이 제치고 3년 반 만에 아시아 1위 복귀. 자, 일본 증시가 아시아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뭐 홍콩이라던가 뭐 이제 선진이라던가 이런 것들 중국 증시를 다 합치면은 이제 일본이 안 되기는 하죠. 근데 이제 각각 증시 시가총액 순위로 봤을 때 상하이를 제치고 일본 도쿄가 1등을 차지했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작년에 일본 투자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지금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죠. 내노라는 경제막 학자분들 몇백만 명 막 TV 경제방송 나오셔가지고 막 일본 사면 안 된다고 하셨던 분들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 지금 일본 증시에 이렇게 자금이 몰리고 상장 그 도쿄거래소 상장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지금 아시아 증시 1위를 찍었는데 볼게요. 뭐 엔화 값도 다시 800원대 가나. 그래서 지금 한 뭐 900원대 뭐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일본 증시가 상승한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일단은 지금 기시다 노믹스 기시다의 지금 뭐라 그럴까 경제 정책들이 지금 효과적으로 먹혀가고 있고 그 예전에 이제 아베 총리 때랑 다른 점이 뭐냐면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 이윤까지 다 기업들까지 다 이렇게 끌고 가는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런 체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들 위주보다는 좀 인력들 일하는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 먼저 그 선순환으로 이제 돌아가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을 유도해서 어떻게 해요?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유도하게 되면은 양질의 인재들이 기업들로 몰리겠죠. 그러면 일을 잘하는 근로자들이 몰리면서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 기업들의 이윤을 증가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저임금 올려라, 임금 올려라, 이런 정책들. 그리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켰죠. 예전에는 일본 주식을 살려면 막 최소 100주, 막 몇천만 원씩 막 이렇게 있어야 일본 주식을 투자할 수 있었는데 다 지금은 최소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줬죠. 그리고 매매 수수료도 무료로 때렸어.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도쿄증권거래소에서 PBR이라고 주가 순자산 배율이라고 있습니다. 너네 PBR 한 배도 안 되는 기업들 조사할 거야. 조사해서 만약에 너네 우리가 원하는 그 요건에 충족 못 시켜? 그러면 너네 증시에서 퇴출시킬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PBR 한 배가 안 되는 기업들 퇴출시킨다. 이게 이제 뭔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20년, 30년 경제가 침체되어 있었죠. 디플레이션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 주식 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막 경제학자분들, 주식 전문가분들,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일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물가가 오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증시에 돈을 넣으면 미친놈 취급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상장된 일본 기업들도 보통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네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던가 아니면 배당을 나눠주던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네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일본 기업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일본 증시에 돈도 안 들어와. 걔네들이 그 매출을 발생해서 돈을 벌면 그냥 고스란히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뭐 MMA라던가 아니면 인수라던가 뭐 광산을 매입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환원 정책들은 아예 없어. 일본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일본 주식을 살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 재미있어서 계속해서 돈을 넣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야, 너네 PBR이 한 배가 안 되는 것도 말이 되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요타라던가 아니면 뭐 종합 5대 상사라던가 이런 대단한 기업들이 다 PBR이 한 배가 안 됩니다. 야, 너네 빨리 현금 갖고 있는 거 현금 다 써. 자사주를 매입하던 배당을 주던 빨리 PBR 올려. 그래야 일본 주식 투자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야, 일본 기업들이 드디어 돈을 쓰기 시작하겠네? 그동안 현금 많이 갖고 있었던 것들 자사주를 매입하던가 하겠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 증시에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가 미친 듯이 가는 겁니다. 이제 뭐 반대적인 얘기로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있는데, 야, 무슨 거래소나 그 증시를 정부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냐. 손에 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너네가 중국도 아니고. 시장에 맡겨야지. 뭐 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뭐 일본 정부 입장에서 뭐 당연히 PBR 같은 경우에는 뭐 반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 정부 입장도 있고 기업들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투자라던가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거의 한 상장된 일본 기업의 한 절반 정도가 PBR 1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반발도 있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도 올리고 증권 그 주식도 투자할 수 있게끔 그 인프라를 환경을 조성해줬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일본 경제나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뭘까? 실제로 정부 정책도 있지만 실제로 환율 조작, 소비가 있었죠. 소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소비가 없었고 물가 반등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소비를 해줬죠.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소비를 해준 것도 있었지만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본의 그 금고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현금 뭐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 옛말이에요. 주식 계좌 수가 지금 1,000만 개가 넘어갑니다.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소비가 일어나니까 물가가 반등을 합니다. 가장 정확한 건 물가 상승이 일본의 경제와 증시를 상승할 수 있는 무슨 역할을 했다?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자, 그 중에 우리 일본의 이제 올해 4월부터 좀 터질 수 있는 악재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올해 4월부터 물류 2024라고 요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류 2024가 이제 뭐냐면은 보통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트럭커들이 부족해. 트럭 운전기사들. 굉장히 힘들죠. 막 그 큰 트럭 타고 다니면서 물론 연봉은 좀 세요.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 한국도 트럭 운전사분들 연봉 1억 넘죠. 얼마 정도 되나요? 트럭커들? 근데 그게 엄청 고대요. 위험하기도 하고. 차에서 자는 거는 그냥 기본이고 차박은 그냥 기본이지. 근데 일본도 물류 2024라고 올해 4월 달부터 트럭 운전수들이 거의 한 30% 정도 이탈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9년도 4월부터 일본에서 이제 어떤 법안이 시행이 됐냐면 연간 초과 근무를 720시간 이상 할 수 없게끔 요 법안이 시행이 됐어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일주일에 52시간 넘으면 안 되죠. 그거랑 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720시간이 넘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가장 반대하는 그 업종이 누구였냐면 운송업계, 트럭커들. 나는 차에서 자기도 해야 되고, 생산품도 그렇고 이거를 납품 그 약속한 날짜까지 맞춰주려면 720시간 무조건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설정한 게 뭐냐면 알겠어. 5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줄게. 그래서 19, 20, 21, 22, 23, 24. 5년이 끝나는 그 시점이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올해 4월입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죠. 3개월 그 4월 달 이후부터 초과 근무 상한제가 시작하게 되면은 가장 누가 타격을 많이 입을까? 가장 타격을 그 크게 입을 수 있는 업종.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 농수산물이 되겠죠. 농수산물. 아마도 유통이 한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통 뭐 규슈라던가 뭐 후쿠오카라던가 거기서 생산된 딸기를 보통 이제 도쿄나 수도권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데 공급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갔다가 좀 피곤하면 자고 차박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죽기 살기로 목숨 걸면서 납품을 해서 이틀 만에 공급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4월 이후부터 이렇게 720시간 720시간이 아니지. 720시간 맞죠? 그 초과근무 수당제가 이제 시작이 돼. 초과근무 상한제를 시작이 되면 이틀이 아니라 최소 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내가 도쿄에서 딸기를 먹고 싶어. 구매를 했는데 이틀이면 받았던 싱싱한 딸기가 4일 만에 받아. 막 즙 물러가지고 딸기 즙이 되어 있네. 여러분들이면 구매하시겠나요? 드실 건가요? 소비할 건가요?
아마도 신선도가 중요한 농수산물이 가장 타격이 클 겁니다. 우리 한국의 농협이라고 뭐 일본의 JA 전농후 크레인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페리랑 트럭이랑 조합해가지고 이틀 만에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을 연구를 했는데 운송 비용이 추가로 20-30%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기를 더 비싸게 먹고 사던가 아니면 천천히 받을 테니까 저렴하게 먹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겠죠. 요거는 일본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국도 2020년도 브렉시트 이후에 EU에서 탈퇴하면서 유럽 출신의 그 트럭 운전사들이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그러면서 영국의 트럭커들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농수산물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서 물가가 미친 듯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물가가 두 자릿수 찍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죠. 미국도 트럭커 부족하고. 근데 여기다가 뭐까지 또 추가가 됐냐면 후생노동청이라고 우리 그 노동부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 하루에 9시간 이상 운전 금지. 일주일에 44시간 이내 운전. 그리고 4시간 운전하면 30분 무조건 쉬어야 돼. 이런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트럭 운전수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안 그래도 구하기 힘들어서 다 50대 이상이거나 20, 30대는 하려고 하지를 않아. 그래서 구하기도 힘든 직종인데 가뜩이나 힘든데 일을 하지도 말래. 일하는 시간을 줄여버려. 일본 정부가. 미치는 거죠. 자, 코이니슈야. 트럭 운전수가 얼마나, 운송 관련 이제 업종에, 일본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길래 그러냐. 호들갑이냐 하시는데, 일본 물류 시장이 23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6조 엔. 26조 엔 중에, 그 중에 16조 엔이 트럭 운전수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차지한다 그래요. 물류 시장 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트럭 운전수들이 다 그만두고 임금이 올라가고 그쪽 그 섹터가 마비가 되면 일본의 물류업계 임금, 인건비, 물건 가격 미친 듯이 폭등한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일본 택배 운송업체들 다 올렸어요. 소포 요금도 올렸고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보통 그 4월부터 시작이 되죠. 2019년도 4월 달에 이게 초과 근무 자꾸 상한제랑 이렇게 헷갈려. 초과 근무 상한제, 상한제 맞죠? 상한제를 4월 달에 설정한 이유가 뭐냐면 회계 연도가 일본은 4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법안을 정하던가 아니면 뭐 기업들이 전근이나 전출이나 이런 명령들이 보통 4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죠. 일본은 4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보통 일본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이제 뭐 수학여행이나 이제 여행을 갈 때 날씨 좋을 때 봄 뭐 5월 달, 6월 달, 봄철 아니면 뭐 9월 달, 11월 달, 가을철 이때 보통 많이 가는데 이번에 만약에 운전기사가 부족하다? 그럼 관광버스 대절도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수학여행 가야 될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이사철입니다. 자, 근데 트럭커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될까? 이삿짐 센터. 부르는 게 값이겠죠. 이사 비용 증가하겠고. 그리고 여유가 안 된다?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사 못 가겠죠. 이사 난민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 4월 이후부터 이제 정부에서는 막 뭐 무인 자동차도 그렇고 막 국도 연결해가지고 뭐 해상 운송로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그냥 다양한 막 이런 해결책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쉽사리 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4월 이후부터는 일본의 물가 반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트럭커들 임금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운송료 올라가게 되고, 운송료 올라가게 되면은 그 운송하는 물품들 가격도 올라가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제 이유가 가장 유력해 보일까? 언제가 유력할까? 일본의 금리 인상. 일본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가 인하하는 시점. 우리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을 시장에서는 3월로 보고 있고 보통 5월달, 6월달, 뭐 7월달까지도 보고 있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별개로 냅두고 일본만 봤을 때는 4월 이후가 유력하지 않을까. 왜? 4월 달에 물류 대란 일어나게 되면은 일본도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소비가 일어나고 물가가 상승하면 일본도 금리를 살짝 또 올려줘야겠죠. 그럼 일본 입장만 봤을 때 4월 달 이후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높아질 거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을 한번 볼게요. 일본이 금리를 올려. 그럼 엔화가 어떻게 될까? 엔화가 강세로 돌겠죠. 아마도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리게 될 겁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시점은. 자, 그러면 볼게요. 엔화가 강세로 뛴다는 건 원화는 어떻게 될까? 원화 가치. 원화 가치 역시 조정을 받는다는 거겠죠. 이번에 아마존이 20조 원을 일본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AI 보급으로 데이터량 급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존, 미국이죠. 미국이 일본의 AI 거점으로 딱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동아시아에 이제 AI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거점을 누구로 본 거다? 일본을 선택한 겁니다. 일본을. 자,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 자, 한번 각각 특징을 볼게요. 중국, 선택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한국, 선택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북한이랑 뭐 김정은이 어떻고 뭐 지정학적으로 위험하네 뭐 전쟁이 터지네 뭐네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이 지정학적 위기랑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지정학적 위기랑 달라요. 지금 당장 우리 진짜 뭐 대만과 중국처럼 싸울 수 있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도 있을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또 뭐가 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죠. PF 대출, 그리고 아까 또 채권 이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보다도 일본으로 들어간 건데 일본에 또 라피더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뒤집어지게 지금 산업 육성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AI 시장을 진출 동아시아 미국이 동아시아 시장에 AI를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 거점을 누구로 삼았다? 일본으로 삼았다. 일본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 일본 증시가 막 아시아 1위를 찍었고 최고점을 넘었고 그러면서 또 코스피 코스닥은 막 폭락하고 있고 5%막 하락했고 이런 모습들이 보기 안 좋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인데 20조 원도 그렇고 중국으로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본의 금리 인상 오케이 엔화 강세 원화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 일본 증시가 상승하고 미국이 상승한다 그러면 한국에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평생 그러나요? 아니죠. 당분간은. 자, 내가 투자자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아에 투자를 해야 돼. 동아시아에 투자를 해야 돼. 중국에 넣을까요? 아니면 일본에 넣을까요? 아니면 한국에 넣을까요? 자금을. 코인유씨님, 삼성도 있고 반도체도 있잖아요. 반도체 있죠. 근데 한국 지금 원화 환율 어떻죠? 한국에 문제점이 있나요? 없나요?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도 아무리 한국인이어도 일본에 넣을 것 같아요. 일본 증시 저렇게 막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지. 또 미국이 막 이렇게 육성해준다고 하고 있지. 반도체 라피더스 들어와서 뒤집어지게 투자받고 있지.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본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어디서 나온 자금들이냐면 한국에서 들어가는 일본 자금들도 있을 거고 중국에서 유출되는 자금들이 일본으로 들어간 자금도 많을 거고 일본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영미권 국가들 한국, 일본, 유럽, 미국 얘네들 자금이 유입됐죠. 근데 올해는 달라. 한국의 이슈들 한국만 해도 문제점도 있었고 한국이 이렇게 안 좋으면서 오히려 위탈하고 있죠 자금이. 이해되셨나요? 왜 지금 국내 증시가 좋지 않은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치적인 영향이 들어가 있죠. 작년부터 미국과 일본은 채권과 환율을 공유하는 국가다. 미국이 힘들 때 일본이 채권을 사주고 또 금리 때문에 힘들 때 채권을 또 시장에 적절하게 매도해주면서 서로 조율을 하는 공조하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을 조금 더 밀어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만큼 말 잘 듣는 국가가 없어. 일단은 히로시마 딱 한 대 맞았고 언제든지 또 맞을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 중국을 치기 위해서는 일본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겠죠. 거기서 희생되는 국가가 우리 한국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좋지 않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4월달 이후에 일본의 금리 인상을 좀 유심히 보셔야겠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trol